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정말 안 좋은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완전 죽을 맛이고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회사가 힘들다고 해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니까 피부로는 잘 못 느껴도 외식이나 특별한 것 외에는 돈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곳간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추경이라도 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죽어나가는 것은 수급자분들과 취약계층, 노인분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안 좋은 경기를 살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거북이처럼 정말 느립니다. 이런 것들은 못 느끼시면 우리 모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여야가 1%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계속 미루다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큰 틀의 전체적인 추경안 편성에 합의하고 3월 내 추경안 편성을 제출하는 것에 합의를 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기존에 지자체별로 민생지원금으로 지원했거나 현재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지금부터라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좀 더 손해가 적어지게 할 수가 있고 대처를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좀 더 내고 나중에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것 같은데요. 정부 곳간이 비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추경안에도 물가 상승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대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곳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저축도 서문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내던 것을 25만 원으로 최근에 인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젊은 층에서는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년 만의 개혁인데요. 기존의 국민연금안은 연금으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율은 9%이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은 40%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으로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려서 연금으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만들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은 43%로 만들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2041년에 적자 전환인 것을 2048년까지 늦출 수가 있고요. 연금 곳간이 완전히 텅텅 비는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매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현재는 보험료로 27만 원을 40년을 내고요. 앞으로는 39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월 12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받는 금액은 129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입니다. 이 1%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오래 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야 하는 내용입니까? 국민연금 고갈은 정부 개입이므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까지는 없더라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인 사람들은 우리 자체인 국민들입니다.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아주 크고 엄한 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얘기하자면 기초연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초연금도 초고령화 사회와 연관되어 기초연금 개혁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가장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올리느냐의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보자면 2023년 기준으로
72세의 분들이 10년 전에 65세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정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는 해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건강을 더 챙기셔야 하고요. 급여가 좀 적더라도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112만 원까지는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이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올려드리는 건강 관련한 영상도 좀 더 보셔서 돈 안 들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나중에 고생을 많이 안 하십니다. 악담이 아니라 저의 얘기 허투루 들으시면 좀 더 나이 먹고 폭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서 술과 관련한 건강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인 실손보험, 주택청약,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술 이야기인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술 1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손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의 혜택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번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킨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특히 비급여 본인 부담률을 90%에서 95%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기존 실손보험은 보험금은 좀 비싸지만 보상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개혁안에 들어있는 5세대 실손보험은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보장해주는 항목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실손보험을 오랫동안 납입한 분들은 많이들 억울해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재정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에 그동안 10만원씩 납입하던 분들은 요즘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민들을 위한 통장으로 오랫동안 잘 납입하고 국민주택이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조만간 25만원씩 내는 분들에게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통장을 해약해야 하나 하고 고민 중일 수도 있습니다. 25만원으로 상향한 정부의 요지는 국민들의 소득 상승과 소득 공제 한도 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바닥날 지경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대로 여러분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되었나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의 지원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차상위 계층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50만원이 예상됩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인지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상자는 대략 2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인데요.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시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안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만 추경 예산이 좀 과하다면 소득의 70%에서 80%까지로 조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2조 8천억 원, 농업 및 취약계층 지원 1조 8천억 원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여야가 주장하는 두 가지 방안에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3월 말에
정부안이 또 나오면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경제 살리기에 양당이 모두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므로 4월 중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빨리 확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월 초에 완전 확정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좋아하는 술 중에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술 1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약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술을 끊기는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알코올을 드시더라도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좋은 술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우리 몸에 간을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강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술 중에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술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겠지만 소주나 독주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모두 안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맥주와 보드카 종류입니다. 좀 의외이죠. 보드카가 안 좋은 술에 속하는 이유는 심장 박동, 부정맥, 수면 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풍에 가장 취약한 술이 맥주인데요. 통풍은 알코올,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피해야 하는 질병으로 맥주에는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에 좋은 점도 많은데요. 맥주 속에는 효모와 홉, 물,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맥주는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조금 생소한 술이지만 우리 몸에 안 좋은 술 중에 피나콜라다가 있는데요. 한 잔에 650칼로리가 넘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 잔만 마셔도 빅맥 한 개를 통째로 먹은 양과 같습니다. 와인의 경우도 우리 몸에 좋은 황산화 성분이 들어있지만 알코올이나 당분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안 좋습니다. 피나콜라다와 와인을 마실 때에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술입니다. 술을 마실 때 의외로 위스키나 백주 등 순수한 알코올 함량이 높은 독주가 더 좋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좋다라기보다는요, 독주는 마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과음을 하시면 우리 몸에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좋은 술 중에 하나를 더 소개해보자면 레드 와인입니다. 산화방지제와 폴리페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특히 좋고요. 다른 알코올 종류보다도 건강상 이점이 더 많습니다. 술을 끊을 수 없고 좀 즐기시는 분들은 위스키 종류의 독주를 조금씩 마시면 의외로 술도 빨리 취하고 마시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위스키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살찌는 분들도 이런 종류의 술을 마시면 살을 덜 찌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 건강에 좋은 술은 화이트 와인, 샴페인, 데킬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좋은 술, 나쁜 술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술이든지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는 무조건 안 좋고요. 적당히 마시면 어떤 술을 마시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50g 미만입니다. 500cc 맥주로는 2잔, 막걸리는 1병, 소주는 360ml짜리 3분의 2병, 위스키는 3잔에 해당합니다.